여기 완성된 스크립트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향 한 줄기가 피어오르고 있었고 창문 너머로 새벽빛이 아주 조금씩 방 안으로 스며들고 있었어요. 그 고요한 순간에 저는 여러분을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클릭한 여러분을 생각했어요. 어떤 마음으로 이 제목을 보았을까 하고요. 혹시 이런 마음이셨나요?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는 늘 이렇게 빠듯할까? 아끼고 아껴도 달마다 마지막 즈음이 되면 통장이 텅 비어버리고 마는 이 기분. 누군가는 가만히 있어도 돈이 따라오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토록 힘들게 버는 것만큼도 남지 않는 걸까? 저는 수십 년간 수많은 분들을 만나왔습니다. 재물 때문에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그분들 중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게으른 게 아닙니다. 낭비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왜 이렇게 빠져나가기만 하는 걸까요? 저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말씀이 맞기 때문이에요. 그분들은 진짜 열심히 살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재물이 따라주질 않으셨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그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주 작고 단순한 방법 하나를 알려드릴 거예요. 단 하나입니다. 돈 드는 것도 아니에요. 시간도 얼마 걸리지 않아요. 그런데 수백 년간 이 땅의 어른들이 재물을 지키기 위해 써온 방법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중간에 자리를 뜨지 마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마음속에 무언가 걸리는 것이 있다면 댓글에 재물은 받아갑니다 라고 한 줄만 남겨주세요. 저는 새벽 기도 시간에 댓글을 남겨주신 모든 분들을 위해 성심껏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갑을 한번 꺼내 보시겠어요? 지금 당장이요. 핸드백 속에 있어도 괜찮아요. 주머니 속에 있어도 괜찮아요. 한번 꺼내서 손에 쥐어보세요. 그 지갑을 얼마나 됐는지 아세요? 3년이 넘으셨나요? 5년이 넘으셨나요? 색깔은 어떤가요? 가장자리가 달아있지는 않나요? 열어보면 영수증이 우수수 쏟아지지는 않나요? 저는 지금 여러분의 지갑을 보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지갑을 보면 그 사람의 재물운이 보이거든요. 이건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조선시대 이래로 이 땅의 풍수 선생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온 가르침이에요. 지갑은 단순한 물건이 아닙니다. 오늘 저는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갑을 어떻게 대하고 계시는지, 지금 어떤 실수를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딱 한 가지만 바꾸면 재물의 흐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요. 먼저 가장 근본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옛 어른들은 돈에도 혼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처음 이 말을 들으면 이상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현대적인 시각으로 보면 돈은 그냥 종이 아니냐고 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저는 수십 년간 사람들의 재물 흐름을 지켜보면서 이 말이 얼마나 깊은 진실을 담고 있는지를 직접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돈은 기운이에요. 살아있는 에너지예요. 그리고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 그러하듯 돈도 자기가 머무르고 싶은 곳이 있고 떠나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집에 손님을 초대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오래된 손님이 오기 전에 어떻게 하시나요? 청소하시죠? 깔끔하게 정리하시죠? 좋은 그릇에 음식을 담아내시죠? 방 안에 좋은 향기가 나도록 신경 쓰시죠? 왜 그렇게 하시나요? 그 손님이 또 오고 싶도록 만들기 위해서잖아요. 지갑도 마찬가지예요. 지갑은 돈이 머무르는 집입니다. 돈이라는 손님이 살아가는 공간이에요. 그 집이 낡고 허름하고 쓰레기로 가득 차 있으면 손님은 불편해서 떠납니다.
그리고 다시 찾아오지 않아요. 그런데 그 집이 깔끔하고 정갈하고 따뜻한 기운이 감돈다면 손님은 그 집이 좋아서 오래 머물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친구를 데려와요. 재물이 모이는 사람과 흩어지는 사람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한 어르신을 뵌 적이 있어요. 그분은 넉넉하지 않게 시작하셨는데 나이 들수록 오히려 재물이 불어나시는 분이셨어요. 비결이 뭔가 싶어서 한 번은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지갑을 함부로 쓴 적이 없어 돈이 편하게 쉴 수 있도록 항상 깨끗하게 해줬지. 돈을 넣을 때도 감사한 마음으로 넣고 꺼낼 때도 아깝지 않게 썼어. 그 말씀이 저에게 굉장히 깊이 박혔습니다. 그분의 지갑은 오래됐지만 깨끗했어요. 안에 들어있는 지폐는 반듯하게 펴져 있었어요. 영수증 같은 건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지갑을 꺼내실 때 그분의 손이 참 정성스러웠습니다. 그게 그냥 습관처럼 보였는데 사실은 수십 년의 지혜가 담긴 행동이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반대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금 여러분의 지갑 안에 혹시 이런 것들이 있지는 않나요? 유효 기간이 지난 카드, 사용하지 않는 포인트 카드 서너 장, 오래된 영수증 몇 장, 어디서 받았는지도 모르는 쿠폰, 반쯤 구겨진 지폐 몇 장. 만약 이런 것들이 지갑 속에 있다면 그건 풍수적으로 아주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왜냐고요? 영수증은 돈이 이미 나간 흔적이에요. 과거의 지출 기록이에요. 그 종이가 지갑 안에 있다는 것은 이미 떠난 돈의 흔적이 지갑 속에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집으로 치면 떠난 손님의 짐이 아직도 방 안에 가득한 거예요. 새 손님이 들어올 공간이 없는 거죠. 유효기간 지난 카드는요, 이건 더 심각합니다. 깨진 창문이에요. 고장난 문이에요. 집에 창문이 깨져 있으면 어때요? 비바람이 그대로 들이치죠. 온기가 밖으로 새나가죠. 기운이 흩어지죠. 유효기간 지난 카드를 지갑에 그냥 두는 것은 그것과 같습니다. 재물의 기운이 그 틈으로 슬금슬금 빠져나가는 거예요. 구겨진 지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를 초대했을 때 그 손님을 구석에 쭈그려 앉혀두면 어떨까요? 그 손님이 기분 좋게 또 오고 싶을까요? 돈도 그래요. 구겨진 채로 지갑 구석에 처박혀 있으면 그 돈은 기운이 없어요. 그 돈의 기운이 내 몸에 연결되는 힘도 약해져요. 옛 상인들은 지폐를 보관할 때 항상 앞면이 위를 향하도록 하고 크기 순서대로 반듯하게 정돈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돈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이 돈을 그 집에 머물게 했어요.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갑의 위치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지갑을 어디에 두시나요? 바닥에 내려놓으시지는 않나요? 소파 쿠션 아래에 밀어두지는 않나요? 허름한 가방 밑바닥에 던져두지는 않나요? 풍수에서 바닥은 가장 음기가 강한 곳이에요. 낮은 곳이에요. 땅의 기운이 지배하는 곳이에요. 지갑을 바닥에 두는 것은 돈을 가장 낮은 곳에 두는 것이에요. 상징적으로 돈을 천하게 여기는 행동이에요. 여러분이 의식하지 못해도 그 습관이 쌓이면 재물의 기운이 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조선시대의 큰 상인들은 자신의 돈주머니를 집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에 보관했습니다. 제사상 올리듯이 정갈하게요. 그 자체가 의식이었어요. 돈을 소중히 여기겠다는 다짐이었어요. 그리고 매일 아침 돈이 얼마나 들어오고 얼마나 나갔는지를 기록했어요. 이것도 단순한 회계가 아니었어요. 돈의 흐름을 의식 있게 바라보겠다는 자세였어요. 돈과 대화하는 방법이었어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동전 이야기예요. 여러분, 지갑 안에 동전과 지폐가 함께 있지는 않나요? 풍수에서 동전은 금기운을 가지고 있어요. 금속이니까요. 그리고 지폐는 나무 기운을 가지고 있어요.
식물에서 만들어진 종이니까요. 금기운과 나무 기운이 같은 공간에서 충돌하면 재물의 기운이 혼란스러워집니다. 어느 쪽으로도 제대로 흐르지 못하고 중간에서 부딪히는 거예요. 동전은 따로 보관하세요. 작은 동전 지갑이나 집에 있는 예쁜 도자기 그릇이면 충분해요. 그냥 한 곳에 쌓아두지만 말고 의미 있게 모아두는 거예요. 그러면 금기운이 한 곳에 모여서 오히려 재물이 쌓이는 형상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다 보니 여러분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럼 대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요? 뭘 지갑에 넣어야 재물이 들어오느냐고요? 네. 이제 그 이야기를 드릴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어요. 이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는 오늘 한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딱 한 가지예요. 10가지 물건을 사야 하는 것도 아니에요. 비싼 부적을 구해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집에 가서 10분 안에 만들 수 있는 것이에요. 바로 작은 종이 한 장에 쓴 복자입니다. 복자예요. 이 한 글자예요. 처음 들으실 때 너무 단순하다고 느끼실 수 있어요. 저도 처음 이것을 배웠을 때 정말로요. 이게 전부예요. 하고 스승님께 반문했거든요. 스승님이 그러셨어요. 단순한 것이 가장 강한 법이야. 복잡한 것은 기운이 분산돼. 단순하고 순수한 것 안에 힘이 모이는 거야. 그 말씀이 맞았습니다. 복자는 단순히 행운을 뜻하는 글자가 아니에요. 이 글자 안에는 5가지가 담겨 있어요. 수명, 재물, 건강, 덕스러운 삶, 그리고 편안한 마침. 이것을 옛 어른들은 오복이라고 했어요. 복자 하나에 이 5가지가 모두 들어있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예로부터 설날이 되면 집 대문에 복자를 써서 붙였어요. 복이 집 안으로 들어오라는 뜻이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대문에 붙이면 집에 있을 때만 복이 들어오잖아요. 밖에서 일하고 있을 때는요. 그래서 옛 어른들은 지갑 안에 복자를 넣어 두었습니다. 어디를 가든 복의 문을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디든 복이 들어오는 대문이 내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지혜로운 생각인가요? 이제 어떻게 만드는지 알려드릴게요. 준비물은 간단해요. 붉은 펜 하나, 작은 종이 한 장, 그게 전부예요. 종이는 붉은색이면 더 좋지만 보통 흰 종이도 괜찮아요. 붉은색은 잡기운을 막아주는 색이거든요. 하지만 색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만드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먼저 손을 씻으세요. 이게 귀찮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이게 정말 중요해요. 손을 씻는 것은 단순히 위생의 문제가 아니에요. 몸과 마음을 정갈하게 하는 첫 번째 의식이에요. 무언가 신성한 일을 시작하기 전에 스스로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 눈을 감고 숨을 천천히 3번 쉬세요. 코로 들이쉬고 입으로 내쉬는 거예요. 이때 머릿속에 있는 잡생각들을 다 내보내세요. 걱정도 내보내세요. 어제 있었던 일도 내보내세요. 딱 이 순간만 남겨두세요. 그리고 천천히 복자를 써요. 서두르지 마세요. 한 획 한 획 정성을 담아서 써요. 글씨를 잘 쓰고 못 쓰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정성이 담겨 있으면 돼요. 다 쓰셨으면 그 종이를 2손으로 가볍게 감싸 쥐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소원을 비세요. 말로 해도 괜찮아요. 저는 오늘부터 재물이 내게로 흘러들어오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 지갑의 가장 안쪽 칸에 넣으세요. 글씨가 바깥쪽을 향하도록 넣어요. 복이 밖에서 들어오는 방향을 바라보도록 하는 거예요. 이걸 매달 초에 새 종이로 바꿔주세요. 묵은 종이는 집에서 예쁘게 접어서 화분 옆에 두거나 조용히 태워도 괜찮아요. 새 달이 되면 새로운 마음으로
새 복자를 만드는 거예요. 마치 방안을 청소하고 깨끗한 이불로 바꾸는 것처럼요. 어떻게 보면 이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지갑에 무언가를 의식을 가지고 넣어 본 적이 있으셨나요? 의도를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 재물운이 좋아지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으로요. 아마도 대부분은 없으셨을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작업의 핵심이에요. 물건 자체의 힘보다 여러분이 매달 초에 손을 씻고 눈을 감고 정성을 담아 종이를 만들면서 내 재물운이 좋아지기를 원한다고 마음을 모으는 그 순간의 힘이 더 크거든요. 그것이 시작이에요. 그 작은 의식이 여러분 안에 있는 무언가를 깨웁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에서 제가 가장 드리고 싶었던 말씀을 할 차례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복자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이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사실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왜냐하면 지갑에 복자를 넣어도 효과가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떤 경우냐면요. 마음이 무거운 경우예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안에 지금 이런 감정이 있지는 않나요? 남들은 왜 저렇게 잘 사는 걸까? 나만 이렇게 힘든 걸까? 저 사람은 별로 열심히 사는 것 같지도 않은데 왜 잘 될까? 나는 이렇게 고생하는데 왜 나한테만 이러는 걸까? 이런 감정이요. 이걸 탓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저도 느껴봤거든요. 오랫동안요. 그런데 풍수에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요. 재물을 막는 감정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남의 것을 바라보는 눈은 내 것을 보지 못하거든요. 남의 복을 시기하는 마음은 내 복이 들어올 자리를 막아버려요. 이것이 오랜 가르침이에요. 비유를 하나 드릴게요. 빈 그릇이 있어요. 그 그릇에 맑은 물을 부으면 투명하고 깨끗하게 담겨요. 그런데 그릇 안에 흙탕물이 가득 차 있으면 어떨까요? 깨끗한 물을 부어도 바로 흙탕물이 돼버려요. 우리 마음이 그 그릇이에요. 마음속에 원망과 비교와 불안이 가득 차 있으면 좋은 것이 들어와도 금방 흐려져 버려요. 기회가 와도 두려움 때문에 잡지 못해요. 좋은 사람이 다가와도 의심 때문에 밀어내게 돼요. 그래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비우는 일이에요. 이건 어렵지 않아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돼요. 매일 저녁 지갑을 여세요. 그날 들어있는 영수증들을 꺼내세요. 한 장씩 꺼내면서 이건 이미 지나간 일이다 하고 마음속으로 말하세요. 그리고 내려놓으세요. 이게 단순히 영수증 정리가 아니에요. 그날 있었던 일들을 내려놓는 의식이에요. 걱정을 내려놓는 거예요. 후회를 내려놓는 거예요. 오늘 하루 쓴 돈에 대한 아쉬움을 내려놓는 거예요. 비워야 채워지거든요. 그리고 매일 아침에는 이렇게 해보세요. 지갑을 열어요. 안에 있는 복자를 잠깐 바라봐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일이 흘러들어오기를 기대합니다. 한 30초예요. 길지 않아요. 그런데 이 30초가 하루를 여는 방식을 바꿔요.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은 같은 하루를 다르게 살아요. 만나는 사람도 다르고 보이는 것도 달라요. 발견하는 기회도 달라요. 이게 마법이 아니에요. 이게 에너지예요. 자기 자신이 발산하는 에너지가 비슷한 에너지를 끌어당기거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드릴 말씀이 있어요. 돈에 대한 두려움 이야기예요. 여러분 중에 이런 분이 계실 거예요. 돈 쓰기가 무서워요. 뭔가 살 때마다 혹시 이거 사면 안 되나 싶은 마음이 들어요. 조금이라도 지출이 생기면 불안해져요. 그래서 더 아끼려고 하는데 그래도 돈이 안 모여요. 이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돈은 흐르는 것이에요. 강물을 생각해 보세요. 강물은 막으면 어떻게 되나요? 썩어요.
냄새가 나요. 모기가 생겨요. 활기를 잃어요. 그런데 흐르면요. 맑아요. 깨끗해요. 물고기가 살아요. 강가에 풀이 자라요. 생명이 넘쳐요. 돈도 그래요. 무서워서 한 푼도 쓰지 않으려 하면 그 에너지가 막혀요. 돈이 들어오는 흐름도 같이 막혀요. 이건 많이 쓰라는 말이 아니에요. 낭비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쓸 때 감사하게 쓰라는 거예요. 밥을 먹을 때 이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마음. 버스를 탈 때 이 편리함을 누릴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마음. 전기세를 낼 때 따뜻한 집에서 살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마음. 그 마음으로 돈을 쓰면 그 돈이 아깝지 않아요. 그 돈이 좋은 곳에 쓰였으니까요. 그리고 좋은 곳에 쓰인 돈은 돌아와요. 형태가 달라도 돌아와요. 진짜 부자들이 아는 비밀이 이거예요. 돈을 잘 쓰는 사람이 돈을 잘 버는 사람이에요. 돈의 흐름을 아는 사람이 재물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저는 살면서 참 많은 것을 봤어요. 억척같이 모으기만 하다가 어느 날 그 돈을 허무하게 잃는 분들도 봤어요. 반대로 이상하게 쓸수록 더 들어오는 분들도 봤어요. 그 차이가 뭔가 오래 생각했어요. 결국 차이는 마음이었어요. 돈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동시에 돈을 사랑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사람은 돈이 도망갈까봐 꽉 쥐어요. 그런데 꽉 쥐면 더 빠져나가요. 사랑하는 사람은 돈을 존중하고 감사하게 여겨요. 그러면 돈이 그 사람 곁에 있고 싶어 해요. 여러분,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드릴게요. 지갑은 돈의 집이에요. 그 집을 정갈하게 유지하는 것이 재물을 지키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낡은 지갑은 바꾸세요. 영수증은 매일 저녁 꺼내세요. 유효기간 지난 카드는 오늘 당장 버리세요. 지폐는 반듯하게 앞면 위로 크기 순서대로 정리하세요. 이입이 동전은 따로 보관하세요. 지갑을 바닥에 두지 마세요. 그리고 작은 종이에 복자를 붉은 펜으로 써서 지갑 가장 안쪽에 넣어두세요. 매달 초에 새로 만들어 주세요. 만들 때마다 손을 씻고 눈을 감고 23번 쉬고 소원을 빌어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에요. 비교하는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두려워하는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내려놓는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세요. 이것이 제가 수십 년간 지켜보고 경험하면서 배운 재물의 진실이에요. 여러분은 가난하게 살도록 태어난 분들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재물이 오지 않는 것은 여러분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에요. 단지 통로가 막혀 있었던 거예요. 방향이 조금 어긋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이 영상이 그 통로를 여는 작은 시작이 되었으면 합니다.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마음이 고요하면 복이 쌓이고 복이 쌓이면 재물이 저절로 찾아옵니다. 마음의 고요함이 먼저예요. 재물은 그 다음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 순서를 반대로 알고 계세요. 돈이 생기면 마음이 편안해질 거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마음이 먼저 편안해져야 돈이 따라오는 거예요. 오늘부터 아주 조금만 바꿔보세요. 지갑을 한번 열어보세요. 필요 없는 것들을 꺼내세요. 지폐를 반듯하게 정리해 보세요. 그리고 작은 종이에 복자를 써서 넣어보세요. 그 작은 행동이 여러분 안에 있는 무언가를 깨울 거예요. 재물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태도가 달라지면 흐름이 달라져요. 저는 여러분을 믿어요.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안에 변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다는 증거예요. 그 마음이 있는 한 반드시 길이 열립니다. 오늘 댓글에 재물은 받아갑니다라고 써주세요. 저는 새벽 기도 시간에 댓글을 남겨주신 모든 분들의 이름을 마음에 담고 한 분 한 분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지금 돈 이야기 말고도 마음이 걸리는 무언가가 있으시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가족 일이어도 괜찮아요. 건강 일이어도 괜찮아요. 무거운 것을 혼자 들고 계시다면 한 줄만 써주세요. 저는 읽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지갑 안에 절대 두어서는 안 되는 5가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재물운을 은밀하게 갉아먹고 있는 것들이에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구독을 아직 안 하신 분들은 꼭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도 설정해 두시면 다음 영상이 올라올 때 바로 보실 수 있어요. 저와의 인연이 여러분께 작은 복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이 고요하고 집안이 평화롭고 지갑이 가득한 하루하루가 되시길 두 손 모아 빕니다.